처음 그녀가 화면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한복, 고요하면서도 기품 있게 울려 퍼지는 가야금 병창, 흔들림 없는 눈빛과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번지는 우아함. 그 모든 장면은 마치 오래전부터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길러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상상했습니다. 홍성윤이라면 당연히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겠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에서 연습하고 값비싼 악기와 완벽한 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성장했겠지. 어쩌면 재벌가 자녀처럼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상은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강남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도, 한강 조망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고급 주소도 아니었습니다. 홍성윤의 진짜 삶은 그보다 훨씬 좁고, 훨씬 조용하고, 훨씬 더 치열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느낀 품격은 집안의 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무대를 보고 감탄한 이유는 비싼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작은 공간,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해야 하는 현실, 넓은 연습실이 아니라 숨소리 하나까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듯한 좁은 방, 바로 그곳에서 홍성윤의 소리는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대중이 받은 충격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세워두었던 화려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뒤에서 더 뜨겁고 더 진실한 인간의 시간이 드러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부유한 삶의 결과가 아니라 버티고 또 버틴 시간의 결정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홍성윤을 둘러싼 소문은 처음부터 화려했습니다. 강남에 산다. 집안이 대단하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저 정도의 기품은 평범한 환경에서는 나올 수 없다. 이런 말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습이 너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의 홍성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세는 단정했고 가야금을 대하는 손끝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강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깊이가 있었고 표정에는 오래된 전통을 홀로 감당하는 사람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저런 완성도 뒤에는 분명히 완벽한 생활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홍성윤의 삶은 사람들이 상상한 화려한 지도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남이나 청담이라는 이름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주거지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 기숙사와 하숙을 거치며 버텨야 했던 시간. 대학 생활 이후에도 넉넉함보다 절약이 먼저였던 현실. 그리고 작은 방 안에서 꿈을 붙잡아야 했던 날들이 그녀의 진짜 배경이었습니다. 그 방은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 작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곳을 보고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성윤에게 그 방은 단순한 월세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무너질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은 장소였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틴 장소였고 언젠가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이 매일 밤 다시 태어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놀란 지점은 바로 그 간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마치 30억 원대 집에서 자란 사람처럼 우아했지만 현실은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작은 원룸에 가까웠습니다. 그 간격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더 강렬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화려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것.
완벽해 보이는 무대 뒤에 완벽하지 않은 생활이 있었다는 것. 고급스러워 보이는 분위기 뒤에 값비싼 소비가 아니라 값비싼 인내가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홍성윤의 이야기가 단순한 반전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을 간헐적으로 소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도 선명한 삶의 기록입니다. 그 작은 방 안에서 가장 비싼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게 해준 악기였습니다. 가야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홍성윤에게 그것은 생계보다 더 무거운 선택이었고, 편안함보다 더 절박한 미래였고, 자기 인생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넓은 집이 아니라 악기였을까? 왜 더 편한 생활이 아니라 연습이었을까? 왜 지금 당장의 안락함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훈련이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그녀의 무대 위에 이미 있었습니다. 홍성윤은 집의 크기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의 깊이로, 한 음절의 떨림으로, 한 줄의 울림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보다 더 깊은 호흡이 중요했습니다. 비싼 주소보다 더 오래 남을 소리가 중요했습니다. 편안한 침대보다 한 번 더 연습하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생활보다 자신이 무대에서 부끄럽지 않을 실력이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홍성윤의 이야기는 평범한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한 뒤에야 노력의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홍성윤의 이야기는 성공 이전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아직 조명이 닿지 않았던 시절, 아직 박수가 멀리 있었던 시간, 아직 이름 석자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기 전에도 그녀는 이미 자신을 깎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시간에 그녀는 가장 뜨거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가슴을 울리는 것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홍성윤의 뒤에는 말보다 행동으로 딸의 꿈을 지켜낸 부모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길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연습실과 대회장, 공연장을 오가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 역시 딸이 지치지 않도록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예술가의 무대는 결코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은 한 명일지 몰라도 그 한 사람의 뒤에는 수많은 희생과 기다림, 걱정과 믿음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홍성윤의 한 소절이 유난히 깊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자만의 재능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견뎌낸 시간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잘하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무대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가 안정적이며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무대는 지나가고 어떤 무대는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홍성윤의 무대가 후자에 가까웠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의 소리에는 실제 삶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감정이 아니라 살아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삼킨 외로움, 가족 앞에서 차마 다 말하지 못했을 부담,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수없이 반복했을 자기 의심과 다짐. 그런 것들이 소리의 가장 깊은 곳에 스며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듣다가 이유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강남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는 말은 단순한 주거 정보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지를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분위기만 보고 배경을 상상합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면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정해 보이면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무대 위에서 완벽해 보이면 삶도 완벽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홍성윤의 이야기는 그 모든 추측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품격은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아함은 비싼 집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품은 때로 좁은 방에서, 불편한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로 아주 천천히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더 크게 흔들린 이유는 그 진실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 이 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현실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을 탓하지 않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이유로 꿈을 줄이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무너지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진짜 감동은 비극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감동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홍성윤의 삶이 모두를 울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보다 더 큰 소리를 냈고, 자신의 방보다 더 넓은 무대를 만들어냈고, 자신의 조건보다 더 높은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원룸은 단순히 작기만 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의 화려함이 사라진 대신 오직 본질만 남는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집이었다면 채워졌을지도 모를 수많은 장식과 편안함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방에는 악기가 있었고, 연습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은 오히려 그녀를 더 집중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잡음에서 멀어져 오직 자신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던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곳. 그래서 그 방은 초라한 월세방이 아니라 예술이 끌어오른 작은 용광로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보여준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박수 받는 순간, 조명을 받는 순간,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는 순간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을 위해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밤을 통과해야 했을까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묻고, 몇 번이나 흔들리고, 몇 번이나 다시 가야금을 앞에 두고 앉았을까요? 홍성윤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우리 앞에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화려한 옷인가? 아니면 그 옷을 입고 서기까지 견뎌낸 시간인가? 아름다운 소리인가? 아니면 그 소리가 완성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음인가? 특히 홍성윤의 서사가 강한 이유는 그녀가 전통 예술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가야금 병창은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장르가 아닙니다. 악기를 다뤄야 하고, 소리를 내야 하고, 몸가짐과 호흡, 감정과 절제까지 모두 함께 갖춰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무대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길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더 깊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홍성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했고, 빠르게 소비되는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 버텨야 하는 깊이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유난히 묵직했습니다. 소리 하나에도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단지 생활이 어려웠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삶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누구나 꿈을 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꿈의 크기를 줄이고 남들의 시선에 맞춰 선택을 바꾸고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배웁니다. 그런데 홍성유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도 꿈의 크기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 묘한 부끄러움과 동시에 뜨거운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강남 펜트하우스가 아니라는 진실은 처음에는 반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갈수록 그것은 반전이 아니라 증명이 됩니다. 홍성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환경이 없어도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작아도 꿈은 작아지지 않았고 현실이 좁아도 소리는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소리는 그 좁은 공간을 뚫고 나와 더 멀리, 더 크게, 더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숫자의 대비입니다. 30억 원대 집이라는 소문, 30만 원대 월세라는 현실, 작은 방, 비싼 악기, 끝없이 반복된 연습. 이 숫자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숫자는 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쌓아 올린 시간입니다. 셀 수 없이 반복한 연습의 시간, 가족이 함께 감당한 거리와 기다림의 시간, 손끝과 목소리와 마음이 함께 단련된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홍성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진짜 집은 어쩌면 특정한 주소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모여 만들어낸 무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의 홍성윤을 다시 바라보면 이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급스러운 분위기라고 생각했던 한복의 선이 이제는 수없이 자신을 다듬어온 사람의 자세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타고난 재능처럼 들렸던 목소리가 이제는 가족의 희생과 개인의 인내가 함께 만든 울림으로 들립니다. 처음에는 부유한 배경에서 나온 여율처럼 보였던 표정이 이제는 불안한 현실을 견디며 스스로를 믿어온 사람의 단단함으로 보입니다. 같은 장면인데도 진실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서사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성윤의 삶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대중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는 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주소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어떤 시간을 견뎌냈는지에서 나옵니다. 홍성윤은 큰 집을 선택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큰 울림을 선택했습니다. 더 비싼 주소를 가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오래 남을 소리를 가졌습니다. 남들이 쉽게 알아보는 부유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대 위에서 단번에 드러나는 진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숨겨진 생활을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시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얼마나 쉽게 판단해 왔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배경을 상상하고 분위기만 보고 삶을 계산하고 결과만 보고 과정을 지워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홍성윤의 이야기는 그 모든 습관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이야기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진짜 빛은 때로 가장 작은 방에서 시작된다. 홍성윤의 작은 방은 이제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방에는 한 사람의 꿈이 있었고, 가족의 믿음이 있었고, 예수를 향한 집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키워낸 가장 넓은 장소였습니다. 그 방에서 그녀는 자신을 다듬었고, 소리를 길렀고, 무대에 설 이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무대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대를 보고 놀랐고 진실을 알고 울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초라한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남 펜트하우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는 더 거대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홍성윤이 사람들을 울린 진짜 이유는 반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삶의 조건은 뛰어넘는 의지였고, 겉모습 뒤에 숨은 진짜 시간이었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던 날들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해서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나기 위해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홍성윤의 진짜 삶은 강남 펜트하우스보다 더 강렬했고, 더 뜨거웠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이 모두를 울렸습니다.